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의 리조트를 방문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MBC 보도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를 만난 것이 석연치 않다며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백통신원이 개발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공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은 뒤 콘도 객실 안에서 사업자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도지사와 관광부서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한 공식 방문이었지만 다른 일정들과는 달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식사 비용 33만 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사업 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근거, 논거도 없이 행정행위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만여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지사가 특혜 의혹이 무성한 업체를 방문한 것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보라며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도민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꼭 이런 시점에 방문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시민단체도 오영훈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의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났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게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백통신원 리조트는 투자 계획을 어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의 리조트 방문이 단순한 식사 일정이라 공개하지 않았고 비용도 지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우천 상황까지 고려한 행사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음식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리조트 맨 안쪽에 자리 잡은 수영장이 포함된 고급 객실. 오영훈 도지사와 일행들이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한 곳입니다. 제주도는 단순한 기업인과의 식사 자리라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MBC가 확보한 행사 계획표를 보면 제주도의 설명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업체 측은 비가 올 상황까지 대비해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착에서부터 꽃다발 증정 등 환영 행사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 점심과 감사 선물 증정으로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선물은 리조트 안에 있는 영업이 중단된 와인바에서 100만 원어치의 와인 8병이 준비됐지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도내 복수의 언론사의 취재 상황이 알려지면서 당초 2시까지였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관계자 증언도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제주도는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준비 자체도 없고 당연히 받은 것도 없고 준비 자체를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객실에서 이뤄진 점심 식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도는 11명의 밥값을 계산했다며 업종이 콘도로 표시된 33만 원의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는 했습니다. 그 식사 계산은 누가? 그건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따르면 식사를 한 백통신원 리조트에는 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무신고 영업행위가 되는데 서귀포시는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주장대로 음식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미신고 업체에서 도지사가 식사를 한 것이 됩니다. 식사비가 아니라면 오지사 일행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손님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훔친 40대 다방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범행에는 마약류 수면제가 사용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카페. 한 손에 음료수를 든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한 남성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음료수를 마신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음료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셨다. 이게 제일 이상해서 조금 눈여겨봤던 손님이었어요. 이후 모텔로 자리를 옮긴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여성은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경찰 조사 결과 다방 종업원인 40대 여성이 남자 손님을 가게 밖으로 유인해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모텔에서 나온 뒤 인근 금은방으로 이동해 훔친 체크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했습니다. 목걸이 등 21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여성은 범행 당일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 거는 못 느꼈고 가서 한 30분인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사가고 오빠하고 통화한다고 통화도 하고. 경찰은 지난 24일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붙잡아 강도 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2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오체 투지를 벌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제주지부는 장애인 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 참사를 멈춰달라며 세 걸음을 걷고 길 위에 온몸을 던지는 오체 투지를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를 막아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 수두 환자가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수두 환자는 543명으로 이 가운데 93.3%가 19살 이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인 89.3%보다도 10%포인트 높았는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이후에만 389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이번 달 첫째 주 수족구병 환자도 외래 환자 1000명당 12.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탄압 논란과 관련해 제주대 측이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노동조합이 학교가 교섭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 노동위 결정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당 미지급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영숙 공공연대 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현재 청소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력거래 시장이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설명회를 열어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가동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전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현재 방식을 실시간 거래 시장으로 전환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시범 운영 기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는 데다 내년까지 제주의 재생에너지 1기가가 준공 예정이어서 운영에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11,000여 명을 조사해 거주지에 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을 실종 신고함에 따라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도내 한 폐업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에게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